저 지금 차주 의원님 댓글이 막 나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막 이러는데요. 와, 근데 저는 차주 의원님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예요. 이미 훨씬 많이 사시고 재산도 뭐 87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마이너스 대 플러스 87이니까 이분은 뭐 이력들을 보면 뭐 무역협회장도 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시고 뭐 또 하고 뭐 국무총리 2번이나 하시고 이런 게 전부 자기만을 위한 정말 사람들이 아프든지 뭐 이런 현장, 뭐 분쟁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장에 의례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 말고 고통과 연대를 보여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밟히면 기부라도 하고 그랬으니까 와, 찐 인간. 네, 이분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산에서 막 산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쳐 있어. 근데 저밖에 없어 운전하는 사람. 누구도 돕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먼저 봤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당연히 의원님 하는 보러 거고. 간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그러니까 현장에 갔으니까 보이는 거고, 보이니까 내가 의사로서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떨 때는 막 돗대기 시장 같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이라는 데가 환자들 막 쏟아져 나, 뭐 폭격이라도 한번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 판인데,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걸 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는데 다른 분들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는 않죠. 누구나 다 보려고 하지 않죠. 보려고 해야 보이잖아요. 네. 아니 그 뭐 종양내과 그 의사는 암을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런 현장 다니면서 사실 배움이 굉장히 컸어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이 망가져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21세기 중반에 이렇게 풍요로운 자원들이 많은 사회에서 아직도 뭐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몇백만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한국 안에서도 이제 100억대 사람들 공직자들은 뭐 100억대 재산들을 모으는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사람들은 그 한 1,000만 원의 대출이 안 돼 가지고 가게를 접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길까? 왜 이런 사회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울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병리적인 데서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인사이트가 얻었던 거는 이 사실 그런 사회적인 구조의 망가짐은 정치가 실패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기나 현재 재난적 상황은 과거의 정치가 망가져 있을 때 현재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미래의 위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정치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정치가 오늘의 분쟁이나 오늘의 고통을 낳았는데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고통을 어떻게 막거나 또는 줄일 거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 위기와 AI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미래 위기, 저희 다중 위기라고 부르는데 기후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위기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00% 팬데믹도 반복되고 기후도 반복되고 AI가 우리 사회를 바꿀 거고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근데 다음 팬데믹이 극단적인 기후 위기랑 같이 와서 고령화된 한국 사회에 경제적 충격을 줄 거라는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한국에 또 올 수 있다. 올 가능성이 높다. 높은 게 아니라 100% 오죠. 100% 온다. 오죠. 와. 그리고 기후 위기도 100% 오고.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돼 있고 어떠면서 근데 기후 위기 플러스 팬데믹이 온다. 근데 한국 사회는 고령화돼 있다. 초고령화돼 있죠. 그러면 코로나19 때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만든 경제 충격을 전 세계가 휘청거렸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다음 코로나는 100% 오게 되고 100% 극단적인 기후 위기랑 같이 오게 돼요. 기후 재난이랑. 그리고 그때 한국은 더 초고령화된 사회일 거고. 뻔히 올 미래인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뻔히 올 미래인데. 그러니까요. 뭐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뭐 국민을 계몽하고. 그럼요. 진짜 화나시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저는 정말 화나는 부분은
현재를 위기 속으로 몰고 가면서 미래도 같이 그 위기로 끌어들여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이 정부가 현재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게 다음 미래 세대 때 어떤 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전 생각해 보면 정말 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네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특히 많이 눌러주셔서 다른 분들도 좀 이 방송, 우리 차지호 의원님 말씀 정말 우리가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그냥 막연한 공포를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0%라고 들으셨죠. 100%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고통을 줄이고 아무 고통 없는 네. 건 어려울지라도. 네. 그리고 사실 기회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기회 요인이 AI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자로 그 정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 그리고 이 AI의 변화를 선점해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그런 위기 요인들이 전 세계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 AI가 사실 특정 산업과 뭐 경제 영역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온 사회를 바꾸게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에 만들어진 모든 불평등은 사실은 현대 사회를 뭐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한쪽은 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만들 네, 거지만, 어떤 정보도 다른 있고, 쪽 네.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휴먼 인텔렉츄얼 시스템이라 부르는 휴먼 지능, 인간 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네네. 노동도 그렇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산업 기술도 그렇고 다 인간의 지능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랬을 때 AI는 결국 휴먼 지능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통합된 형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인간 지능 체계의 불평등에 기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로 치면 라틴어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폼 잡고 산다거나. 지금 전문직과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 혹은 뭐 펀드 매니저나 금융 쪽에 엄청난 전문적 지식을, 혹은 기재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투자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뭘 사업을 하건 금융에 투자를 하고 투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출도 안 되고, 뭐 몇백억씩 대출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거부되고, 대출해도 이율을 엄청 높게 받고. 근데 예를 들어서 AI 비서가 우리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 AI가 이제 각 개인이 가진 금융이나 투자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 같이 좀 어르신 분들이 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리스크는 그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랑 다를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버님 옆에 9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붙어서 아버님을 컨설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그럼 금융 리스크나 투자 리스크는 현저히 줄 수밖에 쫙 없어요.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리스크가 줄게 되면 당연히 대출도 쉬워지고 이율이 낮아집니다. 네네. 이런 식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의료 쪽도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은 기본적인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한국도 필수료가 무너져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목포 쪽에 있는 섬 같은 데는 네네. 필수료가 무너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각과 전문의들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필수료과. 네네. 근데 가정과학과 의사가 AI랑 협력을 하면 가정과학과 의사가 안과 질환, 산부인과 질환, 소아과 질환 이런 것들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적어도 진단과 약물 치료까지는 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섬에서 필수료의 공백들은 생각보다 쉽게 메꿔질 수가 있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